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현욱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혜정입니다. 자, 이 환절기가 되면요. 피부가 가렵다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습 크림을 발라도 가렵다고 하시는데 특히 심하신 분들 발 뒤꿈치까지 갈라지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얼굴 피부는 또 얼마나 건조한지 매일 아침 하얗게 들뜬 각질 때문에 거울 보는 게 스트레스라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환절기면 폭발하는 내 피부 각질 깨끗하게 정리하는 방법 오늘 미녀보감에서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네. 자 오늘도 날씨부터 살펴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날씨로 출발! 굿모닝! 여러분의 날씨 요정이 되고 싶은 여자 유혜인입니다. 어느덧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3년 만에 입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정이 되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올해 들어 가장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맹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누군가에게 큰 일을 맡길 때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한다는 말인데요. 수험생 여러분, 이 궂은 날씨에 구애받지 마시고요. 내일 큰일,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어제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북서쪽에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게 시작했습니다. 영하를 보인 곳도 있었는데요. 이 바람까지 가세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도 평년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수능 당일인 목요일은요, 서울도 영하권까지 내려가겠고 이 추위는 주말에도 이어지겠습니다. 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습니다. 체감온도는 바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옷깃을 바짝 여며야겠는데요. 우리 몸에서 가장 추위를 잘 느끼는 부분은 목입니다. 목 부분은 지방이 없기 때문에 옷을 얇게 입어도 목도리만 두르면 몸 전체 온도가 5도 이상 상승한다고 하니까요. 목도리는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조금 지나겠고요. 아침까지 수도권과 충청도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1도, 청주 2도, 부산 6도로 0도를 웃도는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이 7도, 대전 10도, 대구 12도 등 대부분 지역이 1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고 비가 그친 뒤로는 주말에 추위가 더욱 매서워지겠습니다. 주말 아침 영하권으로 시작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빨래지수 60으로 실내 건조가 좋겠습니다. 세차는 내부만 간단히 청소하시고요. 피부에는 수분 공급이 필요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건조하니까요. 불조심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지난 8일부터 계속된 문재인 대통령의 첫 동남아 순방이 어제 필리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마지막 일정이 좀 특별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동남아 순방의 마지막 국가가 필리핀이었었고요. 어저께 필리핀에서 특별 만찬이 있었습니다. 이 만찬에는 우리 한인 동포 그리고 필리핀도 6.25 참전국가 아니었습니까? 네. 당시에 참전했던 군인들, 한국과 관련이 있는 이제 필리핀 사람들과 함께 특별 만찬을 했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 동포 사회 위로하고 노고를 치하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네. 또 하나 핵심 주제가 평창 동계 올림픽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림픽도 좀 홍보하면서 또 우리 한인들 또 필리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행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만큼이나 우리 동포들에게 큰 환영을 받은 인물이 바로 김정숙 여사인데요. 네. 평소에도 참 유쾌한 기운을 내뿜는데 특별한 춤사위를 선보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특별 만찬이 더 특별했던 이유는 이제 행사가 시작됐을 거 아닙니까? 네. 네. 행사 진행이 이제 라이언 방이라고 한인 출신이지만 이제 필리핀에서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는 방송인인데요. 이제 진행을 하다가 이제 라이언 방이 갑자기 자기가 춤을 한번 춰보겠다라고 하면서 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추게 되는데 저거를 보고 있다가 이제 김정숙 여사가 일어나더니 이제 한복 차림으로 저렇게 말춤을 이제 갑자기 추면서 이제 주변에서 탄성을 힘이 참 많은 것 같아 보여요. 계속 하다가 김정숙 여사가 추면서 이렇게 쳐다보죠.
그래서 네. 문재인 대통령도 좀 하시라라는 하자. 눈짓을 주는데 이제 문 대통령은 이제 춤은 추지는 않다. 알춤은요. 끝까지 저렇게 흥겨웠게 이제 네. 서 있었다라고 하는데 네. 저 장면이 굉장히 화두가 됐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요. 이제 어제 필리핀을 끝으로 모든 순방을 마치고 오늘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정말 바라만 봐도 유쾌한 정숙 씨 행보 계속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어제 귀순한 북한 병사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병사가 판문점의 공동경비구역을 통해서 군사 분계선을 넘어온 도주 과정이 확인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 귀순 병사의 이 귀순한 과정들을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어제 합참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네. 우선 사건 한 3시경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우리 측에서는 3시 10분부터 우리도 이제 관명한 이런 카메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것들로 저쪽에서 진행됐던 사안들을 확인했던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저 귀순했던 북한군이 그냥 달려왔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집차를 몰고 왔다라고 합니다. 아. 집차를 몰고 오다가 그냥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다가 그 집차가 도랑에 빠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 병산 내려서 달리게 됐고 네. 뒤돌아오던 북한군 3명이 아. 그때부터 난사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함께 모두 4명의 북한군이 뒤따라오면서 지금 보고 있죠. 예, 배수로 배수로에 쪽에. 빠졌고 예. 달려서 오고요. 뒤따라서 이제 AK 소총 40발을 발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네. 저 중에서 한 7발 정도가 어깨, 복부, 다리를 관통을 했고 아. 다행히도 귀순병사가 일단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우리 측에서는 3시 31분에 완전히 넘어온 것을 확인을 하고 바로 가지는 못했고 네. 왜냐하면 갔다가 또 사격이 됐을 때 또 하나의 그렇죠, 불의의 그렇죠. 일이 예. 일어날 수가 네, 네. 있으니까 한 20분에 걸쳐 포복으로 이제 이 병사를 안전하게 데려왔다고 하는데 지금 나오는 좀 지적은 너무 시간이 늦게 걸린 거 아니냐. 예. 처음에 3시 반에 쓰러졌는 걸 확인하면 바로 가서 구했어야지. 네. 너무 한 20분간 시간을 끌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좀 생명에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또 그런 아쉬움도 함께 지적이 네.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한 가지는 북한군이 총을 한 40여 발 발사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에 왜 우리 군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나?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교전 수칙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마 한 오늘부터 네. 이번 주에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논란의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어제도 잠깐 전해드렸지만은 이 군사분계선에서 이제 북한 쪽에서 총을 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총알이 우리 측으로 넘어오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넘어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럴 경우에 저기 교전 수칙처럼 적어도 우리가 그 총알이 넘어오면은 대응 사격은 해야 됩니다. 네. 가령 뭐 상대방을 향해서 조준 사격은 아니더라도 대응 사격을 해야 되는데 총알이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이제 대응 사격을 안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왜 안 했느냐 이제 이렇게 질타를 했었고 이에 대해서 국방부 측은 만에 하나 우리가 대응 사격을 해서 더 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 사격을 안 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다 이렇게 입장을 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2번째가 무장에 대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실은 서로 간에 유엔의 법칙에 따라서 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권총 정도까지만 허락을 하고 예.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40발에 발사한 그 무기가 AK 소총, 그러니까 소총을 발사한 걸로. 왜냐하면 40발이니까 이게 권총으로는 쏠 수 되는 없을 거죠. 거라는 예. 거예요. 그렇다면 완전히 북한 측에서 그 규칙을 어기고 유야무야 무장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예. 것이고 이게 확인이 되면 또 우리가 어떻게든 뭐 이슈를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2가지 사안들이 좀 크게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 제가 자세한 사항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소식으로 넘어가죠. 자, 갑작스런 죽음으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던 고 김주혁 씨의 사고와 관련된 얘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사고 당시 블랙박스가 없어서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블랙박스 영상이 뒤늦게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참 의문이었죠. 이 블랙박스가 없을 수 없는 차량인데 왜 네. 없었나? 그랬는데 블랙박스가 결국은 발견이 됐습니다. 조수석 의자 밑에 이제 블랙박스가 있었고 그 화면까지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저 화면 내용을 좀 보는데 저 사건의 흐름 같은 것들은 볼 수가 있고 네. 중간에 급가속이 났던 것까지는 확인이 됐거든요. 네. 그러나 결정적인 단서, 그러니까 왜 갑자기 급가속을 하고 네, 저렇게 네. 전복이 됐는가에 대한 원인은
저 블랙박스로도 밝혀낼 수가 없어서 아쉬움 안타까운.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보통 블랙박스가 음성이 녹음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습니다. 음성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랙박스를 찾으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그때 당시 김주혁 씨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이제 확인하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웬만한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저런 사고 같은 거 하면 뭐 그렇죠. 비명을 지른다거나 뭐 내지는 뭐 이런 소리가 그런다든가 난다든지. 브레이크가 왜 말을 안 듣지라든가 브레이크가 왜 이래 혹은 의식을 잃었다면 그 와중에 아예 그렇죠. 소리가 없이 되니까 의식을 잃었구나 이런 파악이 될 텐데 이번에 발견된 블랙박스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음성 녹음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이게 뭐 본인이 껐는지 이런 옵션을 그렇게 바꿨는지는 모르지만 음성이 특히 담기지가 않아서 이 블랙박스에 대한 아쉬움은 좀 큰데 참고로 김주혁 씨는 25년간 무사고였었고 당시 사고 당시에도 이제 안전벨트는 하고 있었다라고 해서 글쎄요. 일단 이 급가속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미궁으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이제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국과수의 부검 결과인데 약물에 관한 검사를 진행한다고도 했었는데 혹시 나온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국과수가 최종 결과를 냈는데요. 최초의 1차 보도에 만든 것처럼 직접적인 사인은 이제 머리뼈 골절입니다. 사고에서 이제 이 뒤통수를 맞고선 이제 사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었고요. 처음에 많이 이슈가 됐던 저 심근경색은 사망 원인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약물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뭐 미량의 항히스타민제 정도가 있었지만 이것은 뭐 약물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떠한 약물이라든가 뭐 동물이라든가 염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라고 일단 국과수의 최종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되니까 더 사건이 미국으로 빠지는 거죠. 그렇게 돼서 하지만 앞으로 이제 뭐 도로교통공단 등은 저 급가속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조사하겠다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모쪼록 남아있는 조사로 사고의 원인이 낱낱이 밝혀지길 저희도 바라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환경에 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서울 시내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가 주최하는 생태관광 페스티벌 2017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이 페스티벌이 열리게 됩니다. 이 생태관광 페스티벌은 올해가 3번째인데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생태관광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직접 체험해보고 또 홍보하고 또 올바른 관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전하는 그런 축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태관광이라는 게 과연 뭔가 이런 어떤 근본적인 의문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생태관광이라는 게요.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관광지를 보존하기 위한 대응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생태관광 지역들이 있는데 너무나 좋은 곳들일수록 실은 더 많은 사람이 찾고 더 많이 훼손이 되죠. 그래서 저것을 막으려고 처음 나왔던 게 자연관광이라고 있거든요. 자연관광은 아예 그냥 멀리 쳐다만 보는 겁니다. 그건 또 관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온 대안이 생태관광인데 잠시 설명을 보았지만 생태관광은 아예 물화일체의 경지처럼 실질적으로 녹아내리자 그 관광 지역에 라는 것으로 이제 새롭게 환경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생태관광에는 몇 가지 좀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거죠? 처음에는 일단 마음을 제대로 먹어야 된다. 내가 이거를 제대로 아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좀 먹어야 되고요. 마음 자세가 일단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실은 핵심인데 지역 특산물을 애용하고 주민이 운영하는 숙박을 하고 현지 식사를 하면서 완전히 좀 이 생태 관광 지역에 좀 녹아라.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훼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있고요. 또 시설물을 깨끗하게 유지 보존을 하고 또 큰 소리를 내지 않는 것. 오히려 저런 유명 지역일수록 많이 떠들죠. 특히 산에 가면 야호하지 말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있고 또 생태 지역 등에 뭐 우포늪 같은 경우에는 또 동물 있거든요. 새들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느린 발걸음의 여유를 즐기자. 빨리 보고 가는 거, 뭐 찍고 가는 거 이런 거 말고 천천히 즐기자. 또 이런 것들이 함께 제안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이 5가지 생태관광 수칙만 잘 지켜도 매우 뜻깊은 여행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페스티벌에 어떤 볼거리나 프로그램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생태관광 페스티벌의 핵심은 우리나라에 정말 유명한 생태관광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먼저 맛보는 체험 행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지 않아도 미리 한번 살짝 맛볼 수가 있는데요. 가령 뭐 평창의 얼음치 마을, 제주의 동백동산, 또 이번에 양구의 DMZ, 고창의 고인돌, 유명한 창녕의 우포늪, 순천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가서 그것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행사고요. 지역 특산품은 뭐가 유명하고 이런 것들 먹어볼 수도 있고요. 네네. 그런 다음에 가령 직접 순천만에 가서 또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하고 이번 행사에는 가수 안치환 씨가 하는 뭐 콘서트라든가 퀴즈쇼라든가 사진전이라든가 다양한 이제 체험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도 있죠. 요거 간단하게. 이건 오늘만 네. 있는데요. 이 생태관광 페스티벌 포스터가 있어요. 네. 포스터를 찍어가지고 온라인에서 이제 SNS로 공유를 하시면 지역 특산물 선물을 또 드리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생태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있다 가셔서 퀴즈 맞히면은 또 지역 특산물 네. 선물이 준비돼 있습니다. 네, 예. 제3회 생태관광 페스티벌 2017은 오늘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내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네, 요즘에 호텔 예약 사이트들 정말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이 호텔 예약 사이트들이 이제 갑질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환불도 안 해주고요. 이런저런 불공정 행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추석에 가족과 해외여행을 가려고 부킹닷컴에서 호텔 숙박을 예약했던 이기영 씨. 뒤늦게 잡힌 회사 일정 때문에 예약을 취소해야 했지만 4박 5일 숙박비 250만 원 중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4달 반이나 남았고 플랫폼에서 다시 재판매가 가능한 상품인데 그걸 재판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 된다고만. 예약할 땐 숙박비 전액을 내게 하고 예약 취소 시점과 상관없이 환불은 안 해준다는 이 업체의 약관 때문입니다. 10개월 전에 예약을 하건 8개월 전에 예약을 그 전액을 그 전체 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반환이 전체가 다 부당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좀 과하다. 부킹닷컴뿐 아니라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같은 예약 사이트의 갑질 약관은 숙소 정보가 잘못됐더라도 예약업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과 귀책 사유와 상관없이 업체의 손해배상 한도를 $250로 한정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에 불공정 약관 시정을 권고했지만 일부 업체가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소비자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김현지입니다. 이번에는요, 젊어지고 또 건강해지는 알짜배기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미녀 보감 시간인데요. 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면서 많은 부분들이 고민이겠지만 네, 그중에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얼굴부터 발끝까지 각질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온몸이 가렵고 또 심하면 피까지도 볼 수 있는 이 맞아요, 각질. 맞아요. 오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 각질을 제거하는 방법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란 말이야! 깜짝이야. 갑자기 CF가 생각이 나네요. 너 네. 만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예, 제가 아유. 아침에도 사실은 분장을 하니까 네.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께서 그러더라고요. 얼굴에 각질이 있으시네요. 아우. 진짜 저도 이제 여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 저도 네. 아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예, 정말- 오늘 미니오버감 각질과 쿨하게 이별하는 방법입니다.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 선생님 그리고 이경희 테라피스트 나와주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방송인 유대산 씨도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세 분이 다 가을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을 입고 왔는데, 예. 네. 저런 표정 좀 안 지으면 어떨까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귀엽습니다. 네, 먼저 각질에 대한 네. 이야기를 해보죠. 가장 큰 고민인 부분이 어디일까요? 다 각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예. 뭐 얼굴도 고민이에요. 사실 보이니까. 근데 이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를 안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부분이 본인은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고민인 거예요. 발 뒤꿈치, 팔 뒤꿈치 이런 데. 네, 맞아요. 팔, 이 맞아요. 뒤꿈치 이런 데는 안 팔꿈치. 보이잖아요. 이게 네. 각질이 쌓여서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흑꿈치라 그러고 발 네. 뒤꿈치를 백꿈치라고 할 정도로 아. 고민이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 각질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각질이라는 거는 정상적으로 우리 피부에 얹혀져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28일 주기로 잘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수분이 없어지죠. 네. 내 몸에도 유분의 분비량이 굉장히 적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각질이 조금 이상하게 막 쌓이게 되는 거예요.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면서 이렇게 각질이 막 일어나게 되고 건조해지고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문제인 거죠. 나이가 들어가도 이게 많이 생기죠.
옛날에는 저는 없었던 것 같은데 맞아, 나이가 드니까 생기더라고요. 할아버지 예. 보면은 그러니까 나이하고도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도 맞습니다. 그 이제 각질 주기가 점점 길어져요. 아유. 28일 죽여야 되는데 이게 길어지면서 네. 나이가 들면서 발 뒤꿈치가 어렸을 땐 뽀송뽀송하잖아요. 예. 네, 각질이 다 안 좋은 게 아니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각질을 그러면 왜 제거를 해줘야 될까요? 아까 선생님이 이제 각질은 28일 주기로 떨어진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떨어진 각질이 다시 생성되는 그 주기를 턴오버 기간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턴오버 기간. 네. 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뭐 미세먼지라든가 황사로 인해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 턴오버 기간이 각질이 불규칙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질이 이제 많이 쌓일 수밖에 없어서 푸석푸석하고 네. 또 이제 피지가 과다 분비되어서 여드름도 생성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선생님께서 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우리가 각질이 많이 쌓이는 곳이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곳이 아무래도 팔꿈치, 발 뒤꿈치, 그다음 무릎 이 세 군데가 가장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네. 겨울이잖아요. 네네. 겨울에는 이렇게 꽁꽁 싸매니까 뭐 안 보인다고 하지만 이렇게 또 여름이나 또 이럴 때는 또 이게 각질이 쌓여 있는 부분들이 드러나면은 이게 좀 안 씻은 사람 같기도 하고. 네네. 그럼 이거 목욕탕 가서 그냥 때를 좀 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박박박 그냥 밀어버리면. 때를 미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때 네. 미는 거 안 좋다라는 거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안 좋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피부의 각질층은 이로운 각질층이라 그랬잖아요. 예. 이거를 다 제거하는 게 바로 때를 미는 거거든요. 지금 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때를 민 사람과 안 민 사람의 각질층을 우리가 분석을 해봤더니 네. 오히려 때를 민 사람의 피부의 각질층이 더 많더라라는 의외의 그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예. 왜 그러냐면요. 각질이 때를 밀어서 화났나 보다. 맞아요. 네가 나를 제거하려고 그래? 예. 나는 더 생겨야지. 맞아요. 반항심. 맞아요. 예. 이렇게 제거를 하다 보면 안에서 더 만들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진짜 거예요. 그게 생기네. 네, 그래가지고 귀지도 파면 팔수록 더 많이 생긴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게 좋지가 않고 처음에는 때를 밀면 되게 촉촉해진다라는 걸 느낄 수 있지만 착각이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 각질이 너무 많아서 나는 때를 꼭 밀어야 돼. 맨날 네. 일어나 하시는 분들은 네. 그게 건조성 습진의 시작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한마디로 때는 그냥 우리 몸에 붙여 놓자. 보호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떼내면 안 된다라는 밀지 거예요. 아니 말자. 근데 사람이 네. 습관이 되게 무서운 게요. 네.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맞아요. 한번 한번 밀잖아요. 그럼 밀었을 때 그 시원함이 있어요. 네. 쾌감마저 느낀다니까요. 개운한 그걸 느낌 어떻게 때문에 잊냐고 우리가. 계속 밀게 되거든요. 그쵸. 단골 때밀이사가 또 네네.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피부가 뻘겋게 되지 않도록 같은 곳을 두세 번 반복해서 밀지 않으시는 게 좋고 또 밀더라도? 압을 너무 세게 문지르지 않으시면 네.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처럼 네. 이제 건강한 각질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 건강한 각질이 한 번에 벗겨지기 때문에 피부에 염증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있군요. 그렇군요. 예. 뭐가 지금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안 나와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굉장히 감탄하신 것 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은 영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영상이 또 준비되어 예. 있군요. 내 몸을 괴롭히는 예. 불규칙한 각질. 그래서 그렇게 목욕하라고 사줬구나. 맞아, 발 뒤꿈치, 팔꿈치. 예. 자, 예쁜 꿈치 만드는 법을 이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각질인지 아니면 굳은 살인지 요 두 가지는 조금 구분이 돼야 될 맞아요.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거나 내 발 뒤꿈치에 있는 흰색의 이것. 이게 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네네. 가장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이제 발을 집에서 괴롭히지 마시고 네. 손쉽게 이제 이 각질과 이별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예쁜 꽃소금과 이 토마토. 네. 이 토마토만 있으면은 네.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각질 정리, 마법의 각질 제거 구두를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구두를 만드는 네네네. 야, 이거 소금하고 토마토 전혀 상상이 안 되는데. 네,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네, 이 아까 이제 이 토마토의 이제 안쪽 부분을 제가 이렇게 파놨어요. 아이고, 이제 아이고. 집에서도 이렇게 물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리얼하게 보여주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 이제 꽃소금, 소금을.
네, 예쁜 꽃소금을 한 스푼을 이렇게 꽃소금이란 게 뭐죠? 우리가 많이 꽃소금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슈퍼마켓 가시면은 이제 다 꽃소금 팔아요. 이름이 꽃소금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 꽃소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지 않나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입자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천일염은 입자가 두껍고요. 꽃소금이 가장 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각질 정리가 되는 스크럽처럼 사용하시면 돼요. 네, 이게 이제 맛소금처럼 너무 가늘면은 안 되고. 네, 그렇죠. 그렇다고 굵은 소금처럼 하면은 상처가 날 수 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꽃소금 정도의 굵기를 써라. 네네네. 그래서 이대로 이제 한 다음에 바로 제가 이제 아까 반쪽은 한쪽 발은 이렇게 시연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마법의 각질 제거 구두를 이렇게 신으시면 됩니다. 네. 아, 이게 구두예요, 지금. 뒤꿈치에다만 네네. 구두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스크럽처럼 발을 토돌토돌 이렇게 각질을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되는 거죠. 네. 문지른 다음에 살살 문질러 준 다음에 그냥 그대로 신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지나면 그거 앉아 있으면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면 돼요. 걸어가진 못하겠네. 네, 그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쪽 발은 제가 반쪽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쪽 발은 각질 정리가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어요. 좀 자세히 보여주세요. 네. 야, 이 모델분이 깨끗하네요, 지금 진짜. 이제 소금이 묻어져 있는데 이렇게 그 해서 소금인 거죠? 네네, 소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10분에서 15분 정도 계신 다음에 이제 물로 닦아내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소금은 각질 제거 역할을 하는 건 알겠는데 토마토는 어떤 역할을 하죠? 그렇죠. 토마토 굉장히 좋은 식품이라는 거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는 빨간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많이 맞아요. 라이코펜 있잖아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미백 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얗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수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조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아하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각질을 제거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서 하나 이걸로 아무리 해도 각질이 계속 너무 많이 생긴다 하면 우리가 곰팡이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병원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무좀 뭐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곰팡이가 생겼다는 건 이제 심각한 거죠. 각질하고 또 다른 거예요. 열심히 하시고. 자, 아무튼 이제 모델분께서 원래 신고 있었던 구두를 벗고 지금 물에 발을 담궜거든요. 네네. 이제 닦고 나면은 그 여러 가지 있었던 소금이라든지 이게 다 제거가 되면서 깨끗한 발 뒤꿈치가 보여지겠죠? 네, 각질 정리되는데 최고의 각질 마법의 구두거든요. 보여주세요. 발을 잠깐만 앞으로 내밀어서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여 한번 주세요. 네. 소금은 뭐 그냥 녹았을 거고.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물로 헹궈만 주시면 돼요. 발을 헹궈 주신 다음에 뻗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발로 수건으로 닦아준 다음에 발 뒤꿈치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야, 우리 모델분도 쉽지 않을 텐데 오늘 이렇게 발을 한다는 게 예쁘네요. 만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완전 보세요. 남의 발 뒤꿈치를 왜 만집니까? 이게 이제 비포 애프터 이 모델분의 전의 발 뒤꿈치 모습, 각질이 있던 모습이고 그다음에 토마토 구두를 실은 이후의 모습, 요걸 이제 확실히 여러분께 깨끗해졌어요. 확인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토마토 구두를 어떻게 만드는지 요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마토 구두. 자, 소금과 토마토를 준비합니다. 토마토를 반으로 잘라요. 안을 파내겠죠. 그러나서 토마토 속을 숟가락으로 팝니다. 요 소금 그냥 드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파낸 토마토 속에 꽃소금을 넣어라. 이렇게 아까 얘기해 주셨고, 각질 부위에 살살살살 문지른 다음에 10분에서 15분간 신고 있으면 된다. 하지만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거, 진짜 구두인 양 착각하고 신고 나가지 마셔라. 깔창처럼 깔면 안 된다. 신고 계시고 그 이후에 발을 씻으면 깨끗한 발 뒤꿈치가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발 뒤꿈치 각질은 해결이 됐다라고 우리고 치고 문제는 말이죠. 손이나 이제 팔꿈치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뭐 골무를 낄 수도 없고 팔꿈치는 특히 이제 거뭇거뭇하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씻어도 이게 시커먼 사람이 많아요. 시커먼지. 그래서 뭐 안 씻은 사람처럼 보일까 봐 맨날 열심히 씻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뭐죠? 바로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레몬. 아, 레몬이요?
레몬에는요 비타민C 많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알죠. 비타민 C가 미백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아하라는 성분. 또 아하. 네,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게 이 아하인데요. 이 아하는 그렇구나. 각질을 제거를 해줍니다. 예. 그래서 각질을 좀 제거해주니까 매끄럽게 만들어주면서 부드럽게 해주면서 하얗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레몬인데요. 네. 아주 간단해요. 이 레몬 이렇게 얇게 썰어가지고 네. 팔꿈치 이 손 있는데도 이렇게 거뭇거뭇하잖아요. 맞아요. 손 마디 그래서 부분이. 이렇게 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슬라이스 쳐가지고 요거 네. 그 한 1, 레몬 2분 정도. 즙으로 짜서 먹긴 하는데. 네, 문지르시기만 하면 돼요. 아, 요렇게? 네. 그냥 문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1, 2분 정도. 손 요 마디 이런데. 네. 근데 뭐 한 번 한다고 거뭇거뭇하니까. 다 해지는 건 아니겠죠. 네. 그래서 이 손 같은 데는 주기적으로? 네, 한 2, 3일에 한 번 정도 그냥 생각날 때마다 1, 2분 정도씩 하면 네.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효과를 지금 제가 발휘할 수 이제 있습니다.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렇죠. 못하는데 팔꿈치도 할 수 있어요. 팔꿈치도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있습니다. 그러면 치아 미백도 이거 이렇게 치아 미백도 이걸로 많이 하더라고요. 문지르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효과가 있네요. 네, 근데 하면서 궁금한 게 이 네. 꽁치 부분이 왜 유독 이렇게 약간 좀 착색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왜 검어지죠? 거뭇거뭇해지죠? 아무래도 이제 팔꿈치는 이 마찰이랑 접촉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질이 유난히 이제 피부가 거칠어지고 네. 또 거뭇해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또 이제 주름까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주름이 접히는 부분에는 네. 더 이제 아무래도 각질이 건조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색소 침착이 많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턱을 개고 이런 행동을 많이 안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더 거칠어질 수. 네. 예.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자, 아무튼 지금 이제 발 뒤꿈치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발 뒤꿈치 그렇습니다. 각질 제거했죠, 아까 토마토 구두로. 네. 그다음에 팔꿈치는 팔꿈치 레몬으로 했고. 하셔라. 네. 여기 손 등 요런 데도 레몬으로 좀 하셔라 했어요. 네. 중요한 거 이제 여성분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죠. 바로? 왜? 사람들이 네. 쳐다보니까. 맞아요. 얼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뭐 얼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각질 제거에 자신 있다라고 생각 들기도 하거든요. 관리 많이 하니까요. 예. 네. 그래도 네. 놓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네. 판넬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네. 네. 자, 첫 번째. 각질 제거 너무 자주 하면 피부가 얇아지지. 그렇죠. 왜냐면 얼굴에 각질 제거를 계속 하다 보면 피부가 얇아지지 않을까요? 되게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런데 답은 있습니다. no! 네, 답은 아닙니다.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피부층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네. 우리 피부층은 표피, 진피로 돼 있잖아요. 네. 이 표피도 한 층이 아니에요. 표피도 5층으로 돼 있는데 그중에서 각질층이라는 거는 제일 위에 있는데 5층에 있네요. 각질은요. 심지어 15층에서 20층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게 많아지고 네. 칙칙해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건조해지고 이러면서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면서 네. 각질층이 15층이 아니라 한 30층까지 돼버리는 거예요. 두 배가 되네. 네, 25층에서 30층이 되면 피부가 칙칙하다, 얼굴이 푸석푸석하다, 각질이 일어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각질 제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아무리 제거를 해도 안에까지 얇아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15층에서 30층 되는 거를 한 얇게 조금 만들어줘서 정상화시켜주는 게 각질 제거지 박박 문질러서 얇게 해주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때를 밀면 그러면 각질이 정상화되지 않냐라고 네. 생각할 수도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게 아닌 게 이렇게 되면 피부에 자극 피부염이나 네. 가려움증, 빨갛게 되는 거 이런 염증이 생기는 거지 얇아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예. 올바른 방법이 있어요. 네, 홀라당 날리는 게 아니라는 거. 네. 그러니까 흔히 알고 있는 상식이 잘못된 상식일 경우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각질 정리를 얼마에 한 번씩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그때 뭐 알아서 생각날 생각날 때 때마다 하죠. 예, 네. 그런 질문 이제 그런 대답을 제일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이제 뭐 어떤 주는 이틀에 한 번씩 하고 또 어떤 주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언제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맞아요. 정말 중구난방으로 이제 대답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각질이 문제에 도돌이표를 계속 찍으신다면 아무래도 각질 제거 주기를 정하신 다음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 다음에 각질 정리를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네, 질문이 보습은, 뭐냐면 내 얼굴의 습기를 보호한단 말이지. 보습은 내 얼굴의 얼굴의 습기를 보호한단 말이지 아니죠. 보습은 보충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충한다는 뜻의 보호예요. 한번 이건 뜯어주세요. 확실합니다. 네. 보겠습니다. 그럼 노란 거죠? 예스.
Yes. 피부를 제가 틀렸다는 얘기인 거죠? 네, 틀렸습니다. 보호를 해준다는 게요. 보호라는 거예요. 내 피부 안쪽에 있는 수분을 지켜준다는 보자입니다. 예. 그래서 보충이 아니라. 네, 보충이 아니라 내 피부 안쪽에 있는 수분을 잘 보충해야 된다는 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럼 수분 크림 이런 거는 꼭 발라줘야 된다. 겨울에 이런 말씀이신 거네, 그죠? 발라주는 것도 좋기는 한데 내 안에 보충을 해주는 것이 제일 아니 이 중요하다는 사람이 지금 거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 보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걸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보충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엉뚱한 질문이 있습니까? 몸속에 이제 수분을 많이 보충해 줘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런 얘기군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오일을 섞어 쓰는 방법도 보습을 높이는 기능 중에 한 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르는 수분 크림에 오일을 두세 방울 섞어서 이제 바른다던가 아니면 영양 크림을 다 바른 다음에 그 위에 오일을 덧발라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오일을 손가락으로 살살살 두드려서 발라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감싸 안아주시면 네. 굉장히 피부 보습에 유지가 잘 되는 방법 중에 한 방법입니다. 네네네. 자,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예. 질문이? 수분크림이라도 듬뿍 발라주면 건조함은 문제 없지.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네. 맞는데? 네. 말했던 것처럼 수분 크림. 예스 아닐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아니에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수분 크림만 듬뿍 바르는 사람이 있어요. 네. 겨울에. 저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안 되는 왜냐하면 거죠? 우리 아까 겹겹이 입어야지 겨울에도 따뜻하다 그랬잖아요. 피부도 좀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는 수분 크림만 발라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그래요? 스킨부터 수분 크림, 영양 크림까지 겹겹이 좀 평평히 쌓아주는 것이 정말 네. 중요합니다. 네, 그러네요. 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상식이 많이 틀렸다는 거를 예.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자, 각질 제거도 잘해줘야 되지만 또 있는 그 보습, 그러니까 이 습도, 그죠? 네, 이 촉촉함을 네, 잘 습기. 보호해야 된다. 이 얘기도 해주셨고. 선생님 일단 그 물도 네. 좀 많이 마셔주고 그러면 좋겠네요. 그럼요. 네. 몸 안에 있는 수분을 많이 그럼요. 활성화시키는 그래야지 거니까. 그거를 보호할 수 있는 게 네. 이제 수분 크림이라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시중에 파는 것들을 어떻게 고르는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렇죠. 각질 제거제 사러 가면 너무 종류도 많고 예. 어떤 걸 골라야 될지 모르는데 맞아요. 일단은 내 피부 타입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네. 각질 제거제에는 그 물리적 각질 제거제하고 화학적 각질 예? 제거제가 있어요. 물리적과 뭐가 화학. 차이가 나죠? 그게 뭐냐면 물리적인 거는 알갱이 들어있는 거. 예. 그래서 이제 박박 밀어내는 거고 화학적인 거는 아까 얘기한 아하라는 성분하고 바하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은 네, 그 네. 알갱이가 들어있지 않는 거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예. 아하도 그렇고 바하도 그렇고 작곡가 이름 같기도 하고 바하 막 네. 굉장히 생소하긴 하네요. 네. 네, 보통 이제 기능에 따라서 선택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이제 여드름이 많이 생겼다던가 이제 뭐 블랙헤드가 문제이신 분들은 바하를 선택합니다. 네, 거기에 이제 살리실산이라는 게 살균 작용이 굉장히 도움이 돼서 모공 청소가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리고 각질 정리나 만약에 촉촉한 피부가 만약에 우위로 두신다면은 아하를 선택하시는 게 도움됩니다. 야, 그동안 뭐 각질 제거제 봐도 아하, 바하 이걸 모르고 보면은 전혀 뭐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골라야 되는 게 네. 이게 무조건 농도가 높다 그래서 피부에 좋은 건 좋은 아니에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너무 강한 산성을 쓰게 되면 피부가 자극을 많이 받게 돼서 네. 피부염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색소 침착이나 흉터까지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처음에 쓰시는 분들은 아하를 한 5% 정도에서 시작하시는 것이 좋고요. 바하 성분은 한 0.5%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이 5네요. 그러니까 네. 0.55.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아하고 바하를 막 좋다 그래서 같이 섞어서 쓰시면 절대로 안 그건 안 되고요. 돼요, 또? 레티놀 성분이 있는 화장품도 같이 쓰시거나 비타민 C 제품 같이 쓰시면 피부에 너무 자극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고요. 따로따로 하나씩 써라. 그렇죠. 예. 좀 많이 어렵긴 한데 네.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은 각질 제거를 좀 원하는 네. 입장에서는 아하 위주로 좀 써야 된다 말씀이죠? 아하가 훨씬 더 네. 순합니다. 일단은. 네. 그러니까 네. 예민한 피부는 아하로 시작하고 피부가 지성인 사람은 바하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이경희 선생님 안전 네네. 수치가 있나요? 네네.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안전 수치 허용이 높지 네.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표기에 봤을 때 아라고 수치가 적혀 있으면 마음 편히 쓰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아무래도 자기 피부에 맞게 한번 써보시는 게 가장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자, 저희가 얘기를 나눈 동안에 네. 아까 그 미녀 모델께서 이번에는 얼굴에 덕지덕지 뭔가를 바르고 들어오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뭔지. 고생 많으시네요 될지. 진짜. 예,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네, 네, 아쉽네요. 네. 네. 놀라지 마세요. 조금만 있으면 정말 아름답게 변신할 저희 모델이시거든요. 네, 기다려보겠습니다. 아까 네. 얼굴에 파스 붙이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이제 15분 정도 저희가 이제 오셔서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알려드릴 각질 정리가 잘 되는 우유 세안법 팩을
붙여놨습니다. 우유세안. 우유세안.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송혜교 씨도 해서 일명 유명해진 우유세안법 마스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각질 정리가 되어서 네. 이제 피부가 촉촉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쉽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 네. 여기 우유가 있잖아요. 네. 우유팩이니까 우유가 우유랑 필요하겠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화장솜 있잖아요. 다 갖고 계시는 화장솜을 얇게 이렇게 펴요? 이제 아주 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우유를 제가 이렇게 적셔놨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각질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네. 굉장히 잘 붙네요. 심플하네요. 네네. 우유가 이 접착성이 있나 봐요, 그래도. 수분이다 보니까. 이거 수분이니까. 네, 그래서 예. 촉촉하게 이제 아니, 종이에다 묻혀놓고. 물만 묻혀도 얼굴에 붙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화장솜을 얇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네요. 그래야지 저걸 다 펴야 되네. 예, 흡수도 잘 되고 밀착력도 딱 밀착력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화장솜이면은 이게 이제 두툼하게 돼가지고 닦아내는 데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얇게 얇게. 떼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우유를 우유를 묻히는데 부어서. 우유가 보습하고 미백에 네. 좋다는 거는 많이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여기에도 아하가 들어 있습니다. 아하? 우유에도. 아하. 네. 락틱산이라는 아하가 들어 있어서 네. 그 피부를 좀 하얗게 만들어주고 각질을 보존해주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게 바로 우유예요. 네. 이거는 뭐 이렇게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해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대충 이렇게 제가 붙여봤는데 이렇게 붙이신 다음에 네. 댁에서는 15분 정도 있다가 가볍게 물로 세안해서 헹궈내 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우유팩은 모닝팩, 아침에 하시는 것보다 이제 밤에 하시는 자기 게 전에. 슬리밍팩으로 사용하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되세요. 왜냐하면 이게 각질이 정리되기 때문에 촉촉한 피부 상태로 유지가 되며 예. 또 이제 봤을 때 우리가 하루 종일 먼지가 많이 묻어 있잖아요, 피부에. 네네. 그래서 우유팩을 한 다음에 세안을 해주시면 먼지도 제거되고 각질도 제거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아, 우유팩. 정말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제 겨울이면 말이죠. 특히 이제 얼굴 각질 굉장히 걱정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거 팩도 좋지만 얼굴에 좀 바를 수 있는 거 뭐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바르는 거. 네. 이경희 선생님, 뭐 없을까요? 네네. 이제 바르는 거 이제 겨울 크림. 제가 30초, 집에서 30초만 준비하면 되는 네. 겨울 크림을 준비해 봤거든요. 브랜드 새로 런칭하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누구나 다 브랜드 런칭하실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집에 이렇게 이제 바세린. 네. 예. 바세린과 오일. 그 다음에 이제 네. 수분 크림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볼에 네. 이제 바세린을 조금. 잠깐만요. 여기 뭐 네네. 여러 가지 재료를 소개해 주셨는데 네네. 바세린 자체가 거의 만능 크림으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것만 발라도 어느 정도 네.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유분이 많아요, 바세린이.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조금 유분이 보충이 되다 보니까 예. 각질이 건조해서도 일어나지만 유수분 밸런스가 깨져서도 일어난다고 맞아요,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바세린을 살짝 덜어내고 예. 여기 이제 뻑뻑하잖아요, 바세린이. 그리고 네. 갖고 계신 오일을 조금만 부드럽게 오일. 만드는군요. 부드럽게 이제 그 오일은 유연하게. 그냥 우리 그 가지고 있는 페이스 오일. 네네. 네. 집에 갖고 있는 페이스 오일로 약간 네. 유연하게 만든 다음에, 만든 다음에. 이제 집에 갖고 계시는 이 수분 로션을 바세린 로션? 네, 수분 로션을 바세린 양보다 더 많이. 더 많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리 시간은 아니지만 네네. 비율로 따지면은 예. 바세린이 1, 네. 수분 크림이 2. 맞습니다. 네. 자, 아까 그래서- 수분 크림만 바르면 굉장히 더 건조해질 수 있다라고 네네.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다가 바셀린, 유분이 많은 바셀린하고 오일을 같이 섞으면 굉장히 겨울철에 좋은 영양 크림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거를 직접 또 이렇게 만들어서 또 쓰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해서 얼굴에 그냥 이게 완성된 거. 네네. 그러면 이게 이제 우유팩을 하고 난 다음에 네네. 그 다음에 이렇게 겨울 크림을 바르는 거 괜찮나요? 그쵸. 오, 아무래도 이제 코스로. 우유팩을 해서 이제 우유빛처럼 피부가 이제 살아났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만져보시면 그 네. 다음에 보습으로 이렇게 두드려서 흡수하시면 만져보시면 굉장히 많이 촉촉해지시거든요. 네, 저희는 이제 멀리 있기 때문에 눈으로 이렇게 만져보고 있어요. 네네. 네. 그런 다음에 원래 좋으신 거 아니에요? 진짜 네. 좋으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랩핑 네. 처리하셔도 되고요. 네. 크림을 다 바른 후에 마지막 단계로 저녁에 듬뿍 발라주시면 겨울 크림으로 안성맞춤입니다. 그럼 요거는 자기 전에 바르고 자는 게 가장 좋은가요? 네, 시간상으로? 맞습니다. 네. 오. 유분이 아까 바세린이 유분이 많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바르면 좀 약간 메이크업이나 이런 게 밀릴 수 있어요. 끌 수 있겠다. 네. 번들번들하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광나 보이면 조금 촌스러워 네. 보이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밤에 듬뿍 바르고 이제 주무시면 네. 아침에 세안하시면 메이크업도 흡수력도 좋고 각질 정리도 되고 네. 유수분 밸런스도 잘 맞는 안성맞춤 겨울 크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에 정말 부지런하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일 다
다 하고 집에 와서는 또 조심해야 되는 게 건성 피부한테는 굉장히 좋긴 한데요. 네. 평소에 피지 지성. 분비가 많고 여드름이 많이 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셀린의 함량을 굉장히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하겠네요. 자, 이런 주의할 사항까지 예.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뭘 먹을까에 대한 고민은 이제 그만. 전국의 맛을 찾아 떠나는 여기 맛고유 지금 출발합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 하나쯤은 꼭 있다. 제주도 하면 갈치 요리, 전주 하면 비빔밥, 마이프쌈 하면 돼지국밥. 작지만 지역색이 강한 우리나라 음식, 이제 멀리 갈 필요가 없다. 가까운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남도 요리가 있다는데 이미 가게 앞은 인산인해. 용인에서 너무 맛있다는 소문을 듣고 차로 40분씩 걸려서 왔습니다. 요새 제철이라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제철이라 더 인기 있는 이곳 메뉴를 확인해 봅시다. 이 많은 손님들을 사로잡은 메뉴는 바로 간장 양념 꼬막 비빔밥.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살이 퉁퉁하게 차올라 너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찾는다는 꼬막. 매콤한 간장 양념에 묻혀낸 꼬막과 짭조름한 맛을 잡아줄 흰 쌀밥이 만났으니 그야말로 환상의 궁합이죠. 탱글탱글 알알이 살아있는 꼬막과 짭조름한 간장 비빔밥의 조화. 꼬막 하나로 입안에서 갯벌이 어머 살아 숨쉰다. 오 숨쉬어. 꼬막이 탱글탱글하고 양념이 매콤하고 달콤한 게 입맛을 계속 땡기게 해주는 그런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매콤달콤한 양념과 무수히 많이 들어가 있는 꼬막 알맹이, 맛의 중심을 차지하는 이 꼬막. 일단 거시기지, 넌 어디서 왔니? 벌교에서 올라온 거예요. 매일 20kg씩 전라남도 벌교에서 택배로 받는다는 꼬막. 감칠맛이고요. 그다음에 살도 탱글탱글하고 비린맛도 없고요. 꼬막의 본고장 벌교에서 올라온 꼬막들은 빡빡 씻어 갯벌의 흔적 지워주고 잘 삶아주기만 하면 탱글탱글한 식감의 꼬막이 된다는데 꼬막 앞에서 떠나지 않는 주방장님. 삶을 때는 좀 신경 써가지고 좀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완전 끓여버리면 이게 다 열려버리고 안에 내용물이 다 쪼그라들어버리고 먹을 것도 없고. 꼬막이 완전히 입을 벌리기 전에 불을 꺼주고 일일이 수작업으로 꼬막을 까준다는데요. 꼬막은 보시면 이 뒤에 이렇게 숟가락을 집어넣으셔가지고 이렇게 돌리시면 이렇게 떨어져요. 온 직원이 둘러앉아 손님들 먹기 좋게 깐 꼬막은 이제 양념과 만날 차례. 이곳에서 특별히 만든 양념 간장과 매운맛을 살려준 고추와 고춧가루, 고소함 더할 참기름 넣고서 조물조물 묻혀주면 간장 꼬막이 완성되고 여기에 밥 2공기 넣고 남은 양념에 쓱쓱 비벼주면 간장 양념 꼬막 비빔밥 완성이요. 매콤달콤 짭조름한 맛에 밥까지 추가되니 딱이네, 딱이야. 한국인의 입맛에 딱이야. 대기하고 있던 숟가락 재빨리 입속으로 한 입 먹으면 누구나 반하게 되는 맛. 맛있어요. 얼만큼? 하늘부터 따서 끝까지요. 간장 꼬막 비빔밥은 시작일 뿐. 꼬막 요리를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꼬막 특정식. 양념 꼬막부터 매콤하게 묻혀낸 꼬막 초무침, 그리고 아이들 입맛 저격할 꼬막 장조림에 어머 꼬막 비빔밥까지. 공깃밥 넣고 취향 따라 초장 넣어서 채소와 함께 쓱쓱 비벼 한 입 먹으면 탱글탱글한 꼬막과 아삭한 채소 씹는 맛이 살아있다. 밥 먹고 무침 먹고 장조림에 양념 꼬막까지 각양각색 다양하게 맛보는 꼬막 요리. 다 각각 제 맛이 다르고 맛있어요. 꼬막에 이은 이곳에 히든 메뉴가 있었으니 여기 해물찜 대짜 하나 주세요. 해물찜 나왔습니다. 문어부터 오징어, 전복, 꽃게까지 바다 친구들 모두 모여라. 각종 해산물과 콩나물을 매콤한 양념으로 볶아낸 해물찜. 해물보다 콩나물이 많았던 해물찜은 이지하다. 오징어, 전복 등 각종 해산물 맛보기에도 벅찬 이곳의 해물찜.
조개류를 못 먹는 손님들도 이곳 해물찜을 맛보면 단골 등록 최고예요. 제가 꼬막을 잘 못 먹어요. 근데 이 집은 내가 다들 꼬막 때문에 온다는데 내가 얘 때문에 오잖아. 이게 너무 맛있어. 아우. 여기 맞고요. 공식 홍보 찬스, 고 찬스. 자, 시작. 네, 벌금 꼬막과 해물찜을 위주로 하는 식당입니다. 가족끼리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맛있게 하고 정갈하게 항상 하고 있으니 많이 드셔오세요. 싱싱한 벌교 꼬막과 신메뉴 쭈꾸미, 매콤한 쭈꾸미가 나왔어요. 많이 드시고 끝났어요. 힘내세요. 끝났어요. 두 번째 맛을 찾아간 곳은 인천광역시. 많은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뉴는 강원도의 맛을 느끼러 왔어요. 강원도 횡성의 명물 1등급 소고기. 이곳의 메뉴는 한우구이? 아니면 후반의 도시 춘천의 닭갈비? 뭐 어느 것이든 좋다. 고기는 늘 오르니까. 꽃돌이 주세요. 여기 꽃돌이 하나 주세요. 꽃돌이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주방을 급습한 제작진. 사장님, 꽃돌이가 뭐예요? 태백시 국물 닭갈비에 인천의 명물인 꽃게를 넣어서 그게 합쳐져서 꽃돌이라고 불러요, 저희가요. 가게가 인천에 있는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 태백식 국물 닭갈비에 꽃게를 넣게 됐다는 사장님. 어디 보자. 각종 채소와 닭고기, 여기에 직접 우려낸 육수와 꽃게가 만나주니 이곳만의 특별한 메뉴 꽃돌이 탄생. 보글보글 끓이면 끓을수록 꽃게의 단맛과 닭고기의 맛이 어우러져 매콤하면서도 달달한 국물 맛이 우러나온다는데, 통통한 꽃게살을 발라먹는 재미와 든실한 닭고기에 씹는 맛까지 더해지니 숟가락을 놓을 수 없다. 국물 꽃게 닭갈비에는 공깃밥이 필수죠. 꽃게가 들어가서 그런지 국물 맛도 깔끔하고 시원하고 해가지고 닭갈비의 맛을 좀 더 깊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손님들 끌어모으는 이곳의 메인 메뉴는 따로 있었으니 저리 나왔습니다. 철판에서 채소와 볶았던 닭갈비는 잊어라. 오리지널 춘천식 숯불 닭갈비가 왔도다. 빨갛게 달아오른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 먹는 양념 닭갈비. 닭갈비도 뜯어야 제맛. 손으로 잡고 뜯고 젓가락으로 쏙쏙 집어먹고 치즈 퐁듀에 찍어서 먹으니 아이들도 참 좋아하는 부드러운 닭갈비의 맛. 되게 부드럽고 소스도 이제 맛이 되게 좋아가지고 조화가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살코기가 퍽퍽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비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고기를 쓰시는 것 같아요. 담백하고 부드러워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누구라도 반할 닭갈비의 맛. 그 비결은 대략으로 한 부위만 사용한다는 사장님. 아니, 이 부위가 어디예요? 이게 허벅지 부위입니다. 맛의 비법 하나, 허벅살만 사용. 춘천에부터 시작돼서 저희도 본고장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이 부위를 쓰고 있습니다. 지방과 살코기가 적절하게 어우러져 있는 달게 허벅살만을 닭갈비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곳에서 직접 만드는 특제 양념을 잘 버무려 준 뒤 냉장실에서 0도에서 1도의 온도로 하루 이상 푹 숙성시켜준다고 합니다.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양념도 잘 배지만은 고기도 많이 부드러워져요. 이렇게 양념과 하나 된 숙성 닭갈비는 먼저 초벌로 구워준다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그게 뭐예요? 초벌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참숯입니다. 맛의 비법 둘, 참숯 사용. 오직 참나무로만 만든 숯을 사용한다는 이곳. 강원도 치악산에서 만들어진 참숯을 택배로 공수해 그름 없이 참나무 향 은은한 숯불 닭갈비의 맛을 유지한다고. 손님들 기다릴세라 초벌되어 나온 닭갈비는 살짝만 익혀주면 오케이. 은은한 참숯향 먹으면 느끼함은 없고 부드러운 맛 남아 어떻게 먹어도 맛있어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쌈 싸서 먹어도 으뜸인 닭갈비의 맛. 채소와 곁들여 먹으니 쭉쭉 들어간다. 품질 좋은 거 같고 푸짐하게 돼가지고 입에 불나겠어요. 수만 건 불러주시겠어요 혹시? 여기 맞고요. 공식 홍보 찬스 고 찬스. 시작. 저희 가게는 강원도를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숯불 닭갈비, 막국수, 국물 닭갈비 멀리 가지 않으셔도 저희 가게에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고추 남았어요. 저희 가게에서 맛있게 드십시오. 그 지역에 직접 가지 않아도 맛볼 수 있는 권력 꼬막과 강원도식 닭갈비. 취향 따라 입맛 따라 즐겨보세요. 날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항공 기술. 최근 항공 우주 기술이 날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기술을 인정하고 함께 연구하기 위해서 나사에서 특별한 방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지난 9일이죠. 일부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월동 준비에 들어가셨죠. 우리가 흔히 쓰는 에어캡 붙이는 이 번거로움 없이도 난방비를 확 줄일 수 있는 특급 비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울긋불긋 산을 물들였던 단풍이 저물어 가고 본격적인 월동 준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날씨가 이제 추워지고 하니까 문틈 사이로 바람도 많이 들어오고 항상 얕은 겨울만 되면 비닐이 쳐야 되니까 전기장판, 전기로 많이 사용하고. 외풍 때문에 유리창에 붙이던 에어캡은 이제 잊어라. 딱 하나 바꿨습니다. 이것 하나 바꿨을 뿐인데 5분의 1로 줄어든 난방비. 그 비결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송혜령입니다. 요새 이렇게 좀 날씨 쌀쌀해지면서요, 월동 준비하는 주부님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요, 오늘은 제가 이 한파를 완벽하게 막아주는 아주 특별한 창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현장 함께 가보시죠. 제가 찾아간 곳은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한 가정집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혹시 계절을 잊으셨나 반팔 반바지를 입고 계시는 모습.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촬영팀이 온다고 보일러를 틀었는지 집안이 후끈후끈하더라고요. 혹시나 보일러를 켜놓은 건 아닐까 확인해 보는데 전원만 켜져 있는 상태. 한겨울에는 난방비가 얼마나 나오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저기 이것 좀 한번 봐봐요. 오. 와, 대박. 올해 초 최대로 나온 난방비가 약 3만 원.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6만 원씩 내던 집이라고 하네요. 딱 하나 바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딱 하나 바꾼 이것의 정체는 바로 창호. 거실 창호 하나 바꿨을 뿐인데 5분의 1가량 줄어든 난방비. 단열 효과가 좋다고 해서 바꿨습니다, 이거를. 그랬더니 방음 효과도 있고 또 외부에서 먼지 같은 것도 아주 차단 잘 되고. 단열과 소음 효과까지 있는 똑똑한 기능성 창호. 이 창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창호 전체를 봤을 때는 80% 이상이 유리잖아요. 유리일 것 같아요.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유리의 기술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데 그래서 찾아간 유리창호 전문 기업. 이곳에서는 최근 창호의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었는데요. 일반 유리에서 은이 코팅되어 있는 소프트 로유리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로유리란 유리 표면에 은 또는 금속 산화물을 얇게 코팅한 것으로 열의 이동을 최소화시켜 안에서 발생한 열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여름에는 바깥의 열기를 차단해 냉난방비 절감에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일반 유리와 로이유리 단열 실험. 자, 이건 열화상 카메라인데요. 기계 안에서 발생한 열이 바깥으로 얼마나 전달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일반 유리는 약 64도, 로이 유리는 약 34도. 따뜻한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겨울철에 난방을 했을 때 그만큼 유리를 통해서 열이 이렇게 쉽게 손실되는 거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이 유리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라이터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 유리에 비친 라이터 불꽃색은 동일한 반면 로이 유리에 비친 라이터 불꽃색 중 하나는 다른 색으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밖에도 A종은 일반 유리, B종은 로이 유리라는 표식. 또 공기층을 잡아주는 유리와 유리 사이 감봉 넓이가 최적화되어 단열 효과를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스마트 윈도우 시스템. 그래서인지 최근엔 창호 교체를 하는 집이 늘었다고 합니다. 겨울철에 너무 춥기도 하고 창호도 또 저희가 오래됐거든요. 이렇게 목도리까지 하고 있어요. 비용도 조금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때요? 60개월로 나눠낼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 마음 편히 하게 됐어요. 기존에 있던 알루미늄 창호들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운 창틀을 끼워 넣어야 하는 대공사. 공사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34평 같은 경우는 하루에 완료가 됩니다. 기술 혁신으로 하루 만에 가능한 창호 교체 작업. 오후 5시가 되자 모두 끝이 났는데요. 우와! 아까 아침에 봤던 그 집 맞나요? 창호 교체 하나로 새 집으로 변신한 이곳. 저도 이번에 유리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습니다. 이거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따뜻해요. 그러니까요. 정말 뭔가 이 푸근한 느낌? 네. 아까와 정말 다르죠. 네. 겨울철 난방비 걱정. 이젠 안녕. 낡은 지도만 따라가면 신대륙을 볼 수 없다. 먼 옛날 아메리카를 발견했던 콜럼버스의 말이죠. 수백 년 전 인류의 조상들이 신대륙을 찾아 떠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향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주를 향한 무한도전. 그 속에 과연 우리나라의 항공 우주 기술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이곳은 고양시에 위치한 한 우주 박물관. 로켓 발사부터 우주 탐사의 이야기까지 한자리에 모인 항공우주의 역사가 아이들의 호기심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달리기 속도로밖에 못 날았어요. 그러면은 풍선은 이렇게 큰데 사람 타는 데는 되게 우주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요. 호기심이 많아서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관찰해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하늘을 보며 별자리를 만들었던 것처럼 옛부터 우주는 참 궁금한 이야기가 가득한 곳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항공우주기술 현주소는 어디쯤일까요? 나로 처음에 실패했던 거나 나로 실패? 나로가 일단 실패한 걸로 들었는데 그 뒤로는 잘 아직 접해본 적이 없어서.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나로호에서 멈췄다? 정말 그럴까요? 지난 4일 특별한 손님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배웅을 갔던 인하대의 김주영 교수도 뜻깊은 만남이었다는데요. 한국에서 나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신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흥분도 많이 됐었고요. 많은 것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전날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바로 인하대학교와 미 항공우주국 나사 맹글리 연구소가 공동 연구를 협약했다는 소식. 미래 우주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을 위해 세계 저명한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합니다.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항공 우주 쪽에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나사 홈페이지 같은 거 찾아보고 얼마 전 미국 여행 갔을 때도 나사 한번 찾아가 봤었거든요. 근데 오늘 인하대에서 이렇게 교수님들 다 모셔오시고 연사분들도 오셨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신청해서 듣게 됐어요. 그런데 솔직히 나사에서 심우주 탐사 연구의 파트너로 작은 나라인 한국, 그것도 한 대학교의 기술력을 꼽았다는 게 조금은 의아하기도 한데요. 특별한 소재를 기반으로 해서 우주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들을 저희가 보여줬고 서로 상호 공동 방문을 통해서 인하대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우주에서 쓰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얻어서 나사와 공동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So we hope to ge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at material and see if it really has the properties that we need. But also the SIA provides for the opportunity for students to come from INHA to NASA and actually work there with our scientists, and so that they can learn about what the real needs of the mission are. 새로운 우주 탐사의 방향과 나아갈 100년의 기술에 대해 앞장서서 연구하게 된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한국에 있는 모든 기관 또는
그 연구소, 그다음 다른 대학들하고 같이 협동을 해가지고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을 선도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항공우주 기술하면 우리별 1호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우주를 나르는 젊은 과학부의 꿈. 지난 19일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3단계 로켓 2기를 발사 성공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사실 그보다 앞서 이미 60년대 로켓 발사에 성공하며 국내 항공 우주 기술의 선구자 역할을 해왔던 곳이 바로 인하대학교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학생들은 이에 대한 자부심으로 우주를 향한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는데요. 빨리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원을 졸업해서 그런 현장에서 직접 주변 연구원들과 같이 연구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리고 올해 그 꿈을 이뤄낸 학생도 있다고 합니다.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의 이영준 학생인데요. 나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우주개발 프로젝트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연구하고 있었던 분야가 그 기술 중에 하나와 조금 이제 매칭이 되면서 제가 학교에서 몇몇 대표로 같이 나사에 방문하여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하대학교 교수진이 지난 15년간 탐사선에 들어가는 방막을 연구한 끝에 머리카락 10분의 1도 안 되는 얇은 방막을 만드는 데 성공했고 그 기술력이 나사와의 협력을 이루는 데 큰 배경이 됐다네요. 우주에서 쓸 수 있는 물질로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하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우주 환경에서 적용하는 실험을 먼저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해외 우수 연구기관에서도 공동 연구소 설립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항공우주의 발전을 위해 다시 달리기 시작한 대한민국. 그 힘찬 날개짓을 함께 응원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전국 어디나 갑니다. 굿모닝 네트워크 시간인데요. 네. 오늘 가볼 곳은요. 대학생이 배낭여행하고 싶은 곳 1위. 네. 그리고 국민이 좋아하는 여행지 3위로 꼽히는 관광도시입니다. 어딘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 함께할 곳은 여수밤밤. 네, 이 노래로 더 친숙해진 곳이죠.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젊음과 낭만의 해양 관광 도시 여수인데요. 네. 주철현 시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그 여수를 영상으로 통해서 먼저 소개해 드렸는데 네. 그래도 여수가 어떤 도시인지 좀 소개를 자세하게 해주시죠. 네. 우리 여수 하면 예전에는 2012 세계 박람회를 개최한 도시, 또 오동도 향이람 이런 곳으로 멀리 알려져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우리 여수 밤바다와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 관광 도시로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 이제 여수 밤바다는 낭만 버스킹, 낭만 포차, 전국 최초의 해상 케이블카가 오려지면서 젊음과 낭만을 상징하는 그런 도시로 변모가 됐죠. 이 버스커가 혹시 여수시 홍보대사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노래를 잘 지어가지고. 네, 저도 여수 꼭 한번 가보고 싶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올겨울은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여수가 알고 보면 인구가 30만이에요. 생각보다 작아서 놀랐는데 그래도 이렇게 큰 잠재력을 가지게 된 게 아무래도 젊은 세대와의 끊임없는 소통이 아닐까 싶은데 마침 또 시장님께서 오늘 오후에 대한민국 소통 CEO 대상을 수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먼저 어떤 상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오늘 오후 1시에 이제 프레스센터에서 우리 여수시가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 대상에서 종합 대상을 수상하고 제가 소통 CEO 대상을 수상할 예정입니다. 네. 또 지난 10월에는 저희들이 대한민국 SNS 대상을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취임 줄곧 저희들이 이제 SNS와 현장에서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계속하고 시민들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 관광 도시에 이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소통 도시로 거듭나고 이제 근래에 들어서는 다시 또 대한민국 최고의 분권 도시로서 상징 도시로서 좀
발돋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화두인 소통을 예. 몸소 실천하고 계신 시장님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주요 정책과 성과 이것들을 좀 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수 통하였느냐. 네. 먼저 시민과 통하다. 시민의 뜻이 곧 정책이 된다. 예. 어떤 내용일까요? 야, 역시 시민 참여 공간 확대를 위한 다양한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셨네요. 네.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이제 저희 시정 철학은 시민 여러분이 시장입니다에서 출발을 합니다. 시민의 뜻이 곧 정책이 되는 네. 이런 시정 소통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요. 네. 대표적인 시민 참여 공간을 말씀드리려면 백인 시민위원회일 것입니다. 보통 사람 백인들로 임기 1년에 시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예. 시의 정책의 초기 단계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예. 지금까지 한 100여 차례 회의를 열고 한 150여 건의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시정 철학에 정책에 네. 반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계신 셈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일반 시민들의 뜻이 곧 정책에 반영이 되는 이 소통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네네. 그밖에 이제 직접 다니면서 공감 투어, 또 무지개 투어, 콘서트, 뭐 필요한 데면 시장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현장에 가서 직접 네.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네네. 같이 함께 고민하고 네. 함께 해법을 찾는 이런 소통 행정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백인을 불러 모시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답답하면 또 직접 찾아가시기까지 정말 적극적으로 소통에 힘을 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와 통하다인데요. 네. 국제 해양 관광도시 여수. 어떤 내용일까요? 와, 해양 관광단지에 1조 원 이상을 유치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야. 네. 우리 여수는 원래 이제 365개의 보석 같은 섬, 또 청정바다에서는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은 원래 유명했었는데요. 네. 2012 세계 박람회를 치르면서 접근성이 훨씬 좋아지고 좋은 숙박시설 생기면서 이제 관광객이 밀려오기 시작한 거죠. 예. 지금은 이제 관광객 활성화로 2년 연속 1,300만 이상 관광객이 여수를 찾아왔고 올해는 거의 1,500만 가격 육박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이제 관광객이 밀려들면서 우리 도시 브랜드가 상승을 하고 그러니까 미래에셋 같은 세계적인 투자 회사가 우리 여수 경도에다가 1조 원 이상의 관광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엄청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경도를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의 속도를 내게 되는데 경도 투자가 성공적으로 완성이 되게 되면 아시아 최고 수준의 해양 관광 리조트가 건설이 되게 되고 우리 여수가 그야말로 국제 해양 관광을 중심으로 새롭게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수 밤바다뿐만 아니라 이제는 불야성을 이루지 않을까. 네. 잠들지 않는 여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마지막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주의와 통하다. 자치분권 여수 선언 어떤 내용일지 보겠습니다. 네, 지방분권의 상징적 도시. 네. 우리 여수는 98년에 우리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3려 통합을 이루간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지난 9월 달에 전국 최초로 중앙 권한 지방의장 현장 토론을 개최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 10월 26일에는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우리 여수에서 대한민국 자치박람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 현장에서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 4대 지자체 협의회장들이 자치분권 여수선언을 채택을 했고 또 문 대통령께서는 자치분권 개헌과 지방재정 확충을 약속을 하면서 우리 여수가 그야말로 자치분권의 중심도시가 됐습니다. 예,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여수가 해야 할 일도 많고 여수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거는 주 시장님께서 하실 일이 많다는 그런 얘기가 될 텐데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이제 우리 여수는 대한민국 최고의 소통도시,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 관광도시로 이미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동안 우리 여수를 사랑하고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또 관광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여수를 많이 좀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소통도시와 대한민국 최고의 행복도시를 시민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저희가 낭만과 힐링을 선사해서 정말 잘했다 이런 말씀이 생각이 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후 1시에는 대한민국 소통 CEO 대상을 타시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조심히 내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김현욱의 굿모닝. 네. 현재 시각 8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날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암동 채널의 DDMC 앞에 나가 있습니다. 유혜인 기상캐스터, 날씨 부탁합니다. 네, 야외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요, 이 스타킹을 신을까 말까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런 고민조차 할 겨를이 없겠습니다. 많이 춥습니다. 현재 기온 2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7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여자분들은 스타킹 색깔로 추위를 표현하곤 하죠. 오늘은 검은색 스타킹까지 가능하겠습니다. 부디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어제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북서쪽에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게 시작했습니다. 영하를 보인 곳도 있었는데요. 이 바람까지 가세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도 평년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수능 당일인 목요일은 서울도 영하권까지 내려가겠고요. 이 추위는 주말에도 이어지겠습니다. 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습니다. 체감온도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옷깃을 바짝 여며야겠는데요. 우리 몸에서 가장 추위를 잘 느끼는 부분은 목입니다. 목 부분은 지방이 없기 때문에 옷을 얇게 입어도 목도리만 두르면 몸 전체 온도가 5도 이상 상승한다고 하니까요. 목도리는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서울과 경기 남부, 충청도와 전북에는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까지 수도권과 충청도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 2도, 청주 2도, 부산 6도로 0도를 웃도는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합니다. 서울이 7도, 대전 10도, 대구 12도 등 대부분 지역 10도를 웃도는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고 비가 그친 뒤로 주말에는 추위가 더욱 매서워지겠습니다. 주말 아침 영하권으로 시작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네, 오늘은 차를 한 잔 추천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오미자차입니다. 이 오미자차는 마셨을 때 느껴지는 맛에 따라서 나의 몸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쓴맛은 몸에 빈혈기가 있다는 겁니다. 단맛이 느껴지신다면 몸에 노폐물이 쌓여 있다는 거고요. 신맛이 많이 느껴지시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군요. 짠맛이 느껴지시면 하체에 냉기가 흐른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매운맛은 이 기관지가 약화됐다는 겁니다. 오늘 오미자차 한 잔 드시고요. 나의 몸 상태 한번 진단해 보시고 심신의 안정까지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 DDMC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11월 15일에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현욱의 굿모닝.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7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수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